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우리가 흔히 뒤집혔다, 난리 났다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죠. 근데 유튜브에서는 그런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이제 강조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요, 실제 정치 현상에서는 난리 났다, 뒤집혔다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지금 뒤집혔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리고 언론사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적대적인 언론사들 난리 났습니다. 주류 언론들이죠. 좌파 언론들은 원래부터 적대적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요, 아군이 인척했던 언론사들이 있잖아요. 소위 이제 조정동으로 대표되는 이 보수 언론들, 이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뭐 때문인가 하면요, 대통령 지지율 때문인데요. 자, 중앙일보 직무정지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여론호도, 여론조사 판친다라면서요, 이걸 이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뭔가 기법이 잘못됐다, 왜곡에 가깝다, 조작에 가깝다, 이런 식이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그룹에서는 이 40%도 지금 적게 나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50% 넘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판인데, 여기는 40%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이들은. 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안 이랬거든요. 그때는 한 자릿수로 떨어져 있었다고요. 5%, 4%.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반대로 가느냐? 특별히 뭐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박근혜 대통령도 열심히 일하시고 참 국정은 잘 챙기셨죠.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하면요, 일단 대통령이 이제 이 어려움에 처하고요, 탄핵 소추되고 난 이후에 방식이 달라요. 싸우는 방식이. 박근혜 대통령 때는 헌재에서 이제 재판을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이제 거기서 어떤 결정을 보려고 했고요, 어떤 투쟁도 안 했습니다. 사실 싸움 자체를 아예 이제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두가 안 났죠. 그때는 너무도 압도적으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은 반대예요. 적극적으로 싸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를 벌써 몇 번 강조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저런 표현을 했잖아요. 저들을 광란의 칼춤을 춘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둑의 소굴이다. 국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국회입니다. 그야말로 악의 온상이다. 국회가 이런 식으로 나라를 흔들 줄 아무도 몰랐겠죠. 대통령을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국회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국회가 진짜 독재를 하는 그런 권력이구나. 독재도 사실 좋은 독재도 있습니다. 좋은 독재.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이런 독재는요, 세계사에 그 유례가 잘 없을 정도의 기가 막힌 나라를 살찌우고 국민을 부강케 한 윤리주의로 이끈 그런 독재죠. 독재 축에도 못 드는 독재지만 어쨌거나 독재로 이제 분류된다면 그런 독재죠. 근데 지금 좌파들이 국회에서 펼치고 있는 이 독재를 보십시오. 이거는 그야말로 최악의 독재, 그야말로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독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재명 하나를 방탄하기 위한 정말 수준 낮은 독재인데, 거기에 이끌려가는 이 나라 언론, 이 나라 국민, 정말 어떤 때는 한숨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전상의 모습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큰 이슈를 지금 제기하고 있죠. 반국가 세력, 그리고 종북 세력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세력들, 이들과의 전면전을 지금 선포한 상태입니다. 결판을 내려면요, 이런 진통은 뭐 당연히 예상이 됐던 거죠. 자, 여기도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왜 오르지? 국민의힘도 어리둥절하다. 국민의힘도 이걸 이해를 못할 겁니다. 옛날 그 어떤 패러다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달라졌다라는 걸 그들이 모르는 거야. 그동안 그들 입장에서는요, 세상의 여론을 쥐락펴락하는 것은 조중동인 줄 알았지. 조선중앙통화 같은 이런 주요 언론, 메이저 미디어, 소위 주류 언론이라고 하는 그들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이상한데? 8년 전하고 왜 이렇게 다르지? 그 사이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일단 유튜브 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는 그때 유튜브를 해야 신혜식 씨 정도, 신의 한수, 그리고 또 정규재 씨, 당시 그 페넷마이커, 뭐 그런 몇몇 개 외에는 뭐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또 시청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류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거의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광장에서 소리 높이 외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 중에 특히 이제 우파 애국 자유 보수 국민들 중에 광장에 한 번 안 나간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죠. 처음에는 작은 단체들이 이제 그 집회를 주관했었죠. 기도회를 중심으로 또 혹은 다른 어떤 애국 단체들이 작은 규모의 집회를 열다가 나중에 박사모가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박사모가 이제 그걸 이제 주도했었죠. 그러면서 정광용 씨가 당시 이제 그 집회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이 되고 그 후에 김진태 의원, 조원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또 이렇게 정치적 파워가 생기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분위기 봐서는 그 모인 인파 보면은 지금 모이는 만큼 그때도 모였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8대 0 됐잖아요. 8대 0. 그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지지율이 전혀 변동이 안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때 떨어진 지지율로 계속 끝까지 가버렸어요. 그냥 5% 4%로.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렇잖아요. 계속 올라오잖아요. 30 몇 프로부터 시작하더니 36점 몇 프로, 40%, 지금은 43점 몇 프로, 다른 어떤 조사에서는 45% 넘었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50%가 사실상 이미 눈앞에 왔다. 그런데 이제 원래 이제 탄핵을 할 때, 그리고 저들이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내란 수계로 몰아갈 때는 이런 일이 꿈에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황이죠. 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론조사 지지율 뒤집어지는 걸 이걸 가장 두려워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꼼짝을 못 한다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로이터에서 또 그런 뉴스가 나왔던데 지금 이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쩌면 대통령이 살아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시간에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국민의힘도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어렴풋이 이제 느끼는 거야. 조중동만 있는 게 아니구나. 유튜브가 있구나.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때도 커뮤니티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때 커뮤니티의 주축인 20대, 30대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그냥 버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2030 이 커뮤니티가 대통령을 지금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딴 거 없습니다. 2030들이 결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덕에 지금 말이죠. 40%를 넘고 50%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희망과 기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은요, SNS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당시도 SNS는 있었지만 카톡 정도였죠. 지금은 수단도 많아요. 여러 가지. X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카톡에다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 전부 다 소통합니다. 주류 언론을 안 봐도 돼. 그냥 유튜브만 본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8년 전과는 지금이 다른 거예요. 저 같은 누리TV 같은 이런 무명인들도 하니까 이렇게 많은 구독자가 생기고 많은 분이 봐주시잖아요. 제가 이제 정치방송을 한 게 한 3년 조금 넘었는데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신다. 그래서 너무도 감격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니까요, 별로. 근데 그때와 지금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사람 모두가 1인 미디어가 되어가지고 전부 방송사 아닙니까? 전부 언론사 아닙니까? 촥촥촥 이렇게 진실을 보도하고 이러니까 과거 이제 주류 언론만큼의 파워가 지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만 해놓으면은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역풍이 터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일 당황한 게 주류 언론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과 그들, 그리고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사실 대통령을 버리고 돌아갔었거든요. 끝난 것으로 보고 조기 대선 분위기로 갔어요, 전부. 근데 그들이 지금 회군하잖아요. 지금 하나둘 돌아와가지고 지난번에 40수명이 대통령 관저까지 가서 지키자 그러잖아요. 이게 지지율 없으면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에게 이제 떠도는 옛날 말이 있습니다. 지지율 앞에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지지율이 깡패다라고. 그리고 지지율 보고 움직이는 거야, 그 사람들 전부 다. 명분 이런 거 다 좋지만 일단 지지율이 있어야 명분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변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합뉴스 여당 지지율 상승에 반민주당 정서가 결집된 것이다. 과표집 일시적 현상이다. 이것도 이렇게 보고 싶은 그들의 희망사항이죠.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지지율은 이제 복합적입니다.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을 지원하는 지지율도 있지만 이재명을 싫어하는 민심이 지금 결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너무 광포하게 굴렀어요. 자충수 뻘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탄핵 계속 했지만 지지율이 안 떨어졌잖아요. 대통령 탄핵 소추할 때까지도 지지율이 안 떨어졌어요. 한덕수 총리 탄핵하고부터 그때부터 완전히 내리막을 타기 시작합니다. 이 너무 나갔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저들은 탄핵을 못해요. 누구도 못합니다. 검사 탄핵도 못하고 장관 탄핵도 이제 못해요. 누굽니까 저기 방통위 뭐 탄핵하고 뭐 장관들 탄핵하고 이때는 탄핵을 아무리 해도 되는 줄 알았지. 근데 꺾였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걸 보고 이것들이 명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완전히 그냥 미친놈들이구나. 라는 걸 우리 국민들이 알았던 거죠. 특히 2030 중립층에 있는 이 민심이 이제 급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지금 대통령에게 지지율이 상승될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대통령 스스로의 힘, 그리고 이쪽에 민주당의 뻘짓, 이재명의 악행 저런 것을 보고 지금 밤대급부가 지금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하는 분석은 전부 엉터리입니다. 제가 볼 때 이거 맞지 않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신뢰 의문, 윤 지지율 40% 앞세워 하루 3천만 원 썰어 담는 유튜버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조작설 혹은 엉터리설을 지금 떠들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옛날에 MBC 같은 경우에는요, 김정은의 신뢰도가 무려 뭐 80% 된다, 70 몇 % 된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었어요. 그거는 그러면 무슨 신뢰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무튼 지금 주류 언론들이 지금 난리 발칵 뒤집어진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여기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데가 여기 중앙일보, 중앙 이쪽 언론 미디어 같아요.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라고 여론호도 여론조사 판친다. 내용은 제가 생략합니다. 왜 이렇게 나가느냐. 여기도 소위 말해서 중앙일보도 보수 언론에 들어갔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적대적이냐. 뭐 일각에서는 뭐 내각지 때문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입니다. 어쨌거나 조중동은 지금 국민의힘하고는 척을 지지 않았지만 대통령하고는 척을 진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뒤집히는 걸 보고 너무도 지금 당혹스러워합니다. 당혹스러워한다. 자칫하면 이게 판이 다 깨지겠거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 지지율을 다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내려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특히나 데일리안, 뉴데일리, 아시아투데이, 파이낸스투데이, 그리고 자유일보, 또 요즘 이제 슈퍼스타 같은 그런 신문이 됐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이런 언론사들도 가끔 하거든요. 여론조사. 그리고 공정하고 또 많이 합니다. 그런 데는. 그래서 저들이 아무리 뭐 발악을 해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요 언론사와 그리고 주요한 여론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같은 데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안 하잖아요, 요즘. 이들이 알고 있는 거야. 대통령 지지율이 이만큼 올라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걸 꽁꽁 숨겨두려고 했는데 작은 미니 업체가 여론조사 결과를 막 내니까 그건 ARS이기 때문에 틀렸어. 엉터리야. 신뢰도가 높지 않아.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죠. 그렇지만 ARS하고 뭐 가상전화 무작위 그거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추세는 같아요. 기본적으로 거의 같이 나옵니다. 숫자는 틀리더라도 일정한 패턴이나 추세는 거의 이제 비슷해집니다. 그러니까 저들도 지금 꼼짝 못하는 거지, 꼼짝을. 대통령 지지율이 뭐 40%가 아니고요. 이미 45% 넘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심지어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이기고 있는 지지율이 벌써 몇 개 나왔잖아요. 이러니까 저들이 지금 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나.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까지 터졌잖아요. 헌재가 처음에는 국민만 보고 가겠다, 여론 보고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없을 때예요. 탄핵 잘했다가 90%, 80% 막 이런 분위기라.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사이에 대통령 지지율이 막 올라오고 민주당 지지율이 꺼지니까 헌재가 이러고 앉았다. 여론전 흔들리지 않는다. 공정성 강조하겠다. 헌법만 보고 가겠다라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본격화. 공정한 심판과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겠다. 외부 여론 따위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오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꺼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꺼지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재를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은요, 50%를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상징적 숫자 50%는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 대선 득표율을 능가하는 겁니다. 이거면 게임 끝이에요.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헌재 아니라 헌재 할배라도 못 이깁니다.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국민의힘 자체가 벌써
뭐 두세 명 정도 빼놓고 전부 다 대통령 사수하겠다고 달려들 것이고 민주당 그 내부에서도 그 분란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내란이 터질 겁니다. 거기도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 의원들이 다수 있거든요. 이들이 드디어 이제 또아리를 틀면서 고개를 막 시들고 이재명에게 대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거기도 내부가 큰 소용돌이에 빠지겠죠. 그러면 판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뭐 지지율은 더 이렇게 변화가 크게 일어나겠죠. 대통령 쪽은 더 올라가고 저쪽은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승부 추가 어디로 이제 기울겠습니까?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